안녕하세요. 잔잔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15년이 되었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죠. 지금은 대전에서 상가 건물 세 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물 청소를 직접 하거든요. 15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고집하고 있는 이 일은 아내와의 약속이었고 이젠 제 삶의 철학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겐 당연했던 이 일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도 통쾌한 사건을 불러올 줄은 몰랐네요. 저는 원래 대전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었습니다. 행복인쇄라는 간판을 달고 몇십 년 넘게 일했죠. 특별한 일도 없고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아내와 함께라서 일하는 동안 정말로 행복했어요. 예전에 제 아내는 동물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결혼 후에도 매주 주말마다 어김없이 보호소로 향하곤 했었어요. 저도 가끔 따라가서 개들 산책시키고 사료 나르는 일을 도왔답니다. 여보, 나중에 돈 좀 모이면 우리도 유기견 보호소 하나 만들자.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래, 열심히 일해서 꼭 만들자 하고 대답했죠. 실제로 아내는 매달 10만 원씩 따로 모아서 보호소 기금이라고 이름 붙여놨었어요. 작은 돼지 저금통에 넣어두면서 이게 1,000만 원이 되면 시작하자 라고 했었죠. 그런데 어느 여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호소에서 돌보던 진돗개 한 마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아내는 너무 놀라서 개를 품에 안고 동물병원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아저씨, 부인이 교통사고 났어요. 빨리 오세요. 함께 있던 보호소 직원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을 갔을 때 아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택시에 치였다고 했어요. 3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랑 우리 종우 두고 가서 미안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걱정하던 아내.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고 합의금과 보험금은 5억 원을 받았어요. 가해자가 음주운전이었거든요.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아 인쇄소도 정리했더니 2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문득 아내가 늘 말하던 게 생각났죠. 여보, 건물 하나 사서 임대업이나 해봐.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1층엔 동물병원 만들어서 싸게 해주면 어때? 우리도 애용할 수 있게. 그래서 곧바로 가게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정말로 1층에는 동물병원을 유치했죠. 운이 좋았던 건지 그 일대가 몇 년 뒤에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겁니다. 보상금을 받아서 시내에 건물을 2채 더 살 수 있었죠. 아들 종우는 그때부터 수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워낙 아내가 동물을 좋아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엄마의 죽음을 계기로 공부에 매달리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동물들 제가 치료해 줄게요. 그리고 엄마가 꿈꾸던 보호소도 꼭 만들 거예요. 눈물을 참으며 말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그렇게 아들은 수의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지금은 옆 지역에서 동물병원을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죠. 병원 안쪽에는 아내 사진이 걸린 작은 공간도 만들었답니다. 그러다 작년에 아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아빠, 저 어제 정말 착한 사람 만났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종우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어느 오후에 한 여성이 길고양이를 품에 안고 헐레벌떡 뛰어왔대요. 차에 치인 고양이였는데 하얀 블라우스가 피로 범벅이 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다더군요. 선생님, 척추 손상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종우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 여성이 바로 지갑을 꺼냈대요. 얼마든지 낼게요. 제발 이 아이 살려주세요. 제가 학교 앞에서 밥 주던 아이예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겁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 평소에 학교 앞 길고양이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고 고양이는 무사히 살아났죠. 그 여자분이 치료비를 내려고 하자 아들이 말리며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치료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저희 병원엔 저희 엄마를 기념해서 무료 진료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데려온 아이니까 제가 내야죠. 그게 맞아요. 둘이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아들이 문득 용기를 냈답니다. 그럼 대신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그거야 얼마든지요. 100잔도 사드릴 수 있어요. 그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는데 마음이 가더랍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로 갔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아빠, 그 사람 정말 엄마 닮았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거든요. 아들 말을 들으니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며칠 후에 아들 병원을 들렀다가 그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고양이 상태를 보러 온 것 같더군요. 아, 종우씨 아버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박은지입니다. 참 예의 바른 아가씨더군요. 말투며 행동이며 정말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고양이를 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열매야, 이제 괜찮아? 아프지 마, 응? 회복 중인 고양이에게 속삭이는 모습이 정말로 저희 아내 같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남을 시작했고 만난 지 6개월이 됐을 쯤 저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은지 데려와도 될까요? 저녁 같이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은지를 집에 초대했는데 다시 봐도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선물로 과일 바구니와 직접 구운 쿠키를 가져왔는데 포장지에 아버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써 있더라고요. 아버님, 종우 씨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게 뭔지 몰라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요. 제가 베이킹을 좋아하거든요. 초코칩 쿠키인데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고마워요. 내가 단 걸 좋아하는데 잘 됐네.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왠지 그 아이는 정말 착한 게 묻어나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를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고 자식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은지양,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 운영하시고요. 어머니는 꽃집을 하고 계세요. 그날 밤 호기심이 생겨서 인터넷에 은지가 말한 가게를 쳐봤습니다. 흔한 꽃집일 줄 알았는데 사람들 리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읽어보니 평가가 정말 부정적인 겁니다. 꽃은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시는데 사장님이 너무 까다로워요. 리본 색깔 하나 때문에 30분 동안 실랑이 했네요. 가격을 잘못 봤다고 환불하려니까 막말하시고 물건까지 던지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예약 시간에 5분 늦었다고 주문 취소하시고는 위약금까지 물으래요. 장사를 이따위로 해도 되나요? 꽃다발 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더니 눈앞에서 보란 듯 버리시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손님 앞에서 그래도 되는 건가요? 심지어 이런 리뷰도 있었어요. 사장님이 손님한테 당신 같은 사람은 꽃 받을 자격도 없어라고 소리치시는 거 봤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또 일부 리뷰는 극찬이었죠. 사장님이 까다로우신 건 맞는데 그만큼 완벽한 꽃다발을 만들어주세요. VIP 고객에게는 정말 잘해주십니다. 특별 대우받는 기분이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돈 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는 전형적인 속물이 아닐까 했죠. 다음 날 알고 있던 동네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을 때 슬쩍 물어봤습니다. 부동산이 꽃집 근처였거든요. 혹시 은지 플라워라는 꽃집 아세요? 아, 거기요. 사장님이 좀 유명하죠. 유명해요? 자주 오는 돈 많은 손님한테는 굽신거리고 일반 손님한테는 갑질하기로 소문났어요. 그 집 가족들이 그 양반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은지와의 결혼은 반대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딸이라면 겉으론 착해 보여도 본성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종우가 정말 행복해 보였고 은지도 볼 때마다 한결같이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사람은 직접 만나봐야 안다. 은지가 정말 부모를 닮았는진 두고 봐야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죠. 두 사람이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 종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종우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은지와 결혼하고 싶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그 집 부모에 대한 문제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종우야, 결혼은 신중해야 해. 은지는 좋은 사람 같긴 한데 그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아니?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좀 특이하긴 해요. 특히 어머니가 성격이 좀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은지도 가끔 힘들어할 정도로요. 그런데도 결혼하고 싶어? 네, 은지는 정말 달라요.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엄마처럼요.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둘이잖아요. 저랑 은지요. 아들이 죽은 아내를 언급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 아빤 찬성한다. 대신 상견례는 꼭 미리 해야 해. 그리고 은지 부모님이 정말 어떤 분들인지는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고마워요, 아빠. 어서 날짜 잡아볼게요. 종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음 날 종우는 은지를 만나 바로 프로포즈를 했다더군요. 그때쯤 저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평소처럼 건물 청소를 하러 나갔는데 건물 앞이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에 담배꽁초, 심지어 침까지 뱉어져 있었죠.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이런 짓을...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깨끗이 치우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게다가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에는 아예 쓰레기 봉투를 찢어서 온 거리에 뿌려놨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고의적인 행동이었어요. 이상해서 건물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매일 밤늦게 한 중년 여성이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렀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건물 세입자 중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확인해봤지만 최근에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말없이 매일 청소를 계속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꼭 잡아서 이유를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쓰레기 투기가 시작된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밤늦게 찾아갔어요. 범인을 직접 잡아보려고 했죠.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역시나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가 멈추고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밤인데도 풀 메이크업에 명품 가방,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트렁크에서 쓰레기 봉투를 꺼내더니 건물 앞에 그대로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남의 건물 앞에 쓰레기를 버려요? 그녀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제가 저녁 청소를 하느라 작업복에 목장갑 끼고 빗자루를 들고 있었거든요. 뭐? 아주머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아주머니래? 목소리가 카랑카랑했어요. 동네 시장통에서나 들을 법한 싸움닭 같은 목소리였죠. 이 건물 주인입니다. 당장 치우고 가세요. 제 말을 듣자마자 그녀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허! 청소부 주제 건물주 행세까지 하네? 어디서 사기를 쳐? 뭐라고요? 작업복에 장갑 끼고 빗자루 들고 있으면서 무슨 건물주? 너 같은 하류 인생이 건물을 가졌다고? 웃기지 마!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차분하게 다시 말했죠. 저는 정말 이 건물 주인이고 매일 직접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 쓰레기 치워주세요.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누군 줄 알아? 당신이 누군진 관심 없고 더 할 말 없어요. 쓰레기나 치워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제 사진을 마구 찍기 시작했어요. 봐! 이거 다 찍었다. SNS에 올려서 망신 줄 거야. 미친 청소부가 건물주 행세하면서 시민 괴롭힌다고. 우리 남편이 이 동네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아마도 금방 소문날걸? 그러시던가요? 저도 CCTV 영상 경찰에 제출할게요. 그럼.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112를 누르자 그녀가 화들짝 놀랐어요. 뭐? 경찰? 하, 정말 웃기는 인간이네. 우리 남편이 이 동네 유지야. 경찰서장이랑도 아는 사이라고. 하지만 이미 신고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네, 여기 중구에 있는... 제가 주소를 대려는 순간 그녀가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두고 차로 뛰어갔어요. 차가 급발진하며 사라졌습니다. 번호판을 보고 번호를 메모해뒀죠. 귀찮은 일 만들고 싶지 않아 신고는 안 했는데 지금 보니 후회되네요. 그때 후회할 거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그녀가 몇 번 더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내린 채로 저를 봤죠. 어머, 청소부 아저씨 오늘도 열심히 하네? 월급이나 제대로 받아? 무시하고 청소를 계속하자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이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귀머거리야? 그래도 무시하자 이번엔 차에서 내려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진짜 건물주 맞아? 그럼 증명해봐. 왜 제가 당신한테 그걸 증명해야 하지? 봐라, 진짜였으면 보여줬겠지.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리고는 들고 있던 커피를 제 앞에서 바닥에 쏟았어요. 어머, 실수했네. 청소부 아저씨, 이것도 치워야겠다. 일거리 하나 더 만들어줬으니까 고마워해야지. 정말 치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엔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예 쓰레기를 2봉지나 들고 와서는 일부러 찢어서 길에 뿌렸어요.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죠. 아줌마, 정말 왜 이래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많지. 첫째, 거짓말. 둘째, 나한테 반말. 셋째, 감히 나한테 명령한 것. 그러니까 제가 뭔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건물주라고 한 거? 그래. 청소부가 건물주라니 그게 말이 돼? 이 동네에서 20년 살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소리거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돌아섰는데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면 감히 그럴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이 동네 반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게다가 내가 말 한마디면 당신 오늘 당장 잘릴 수도 있어. 도대체 이 인간은 뭘 믿고 이러는 거지? 정말 궁금했지만 일단은 참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교묘히 사람들 괴롭히는 게 끔찍했지만 언젠가는 정체를 밝혀낼 테니까요.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2주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쯤에 그녀가 또 나타났는데 이번엔 평소와 달리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죠. 나 지금 그 건물 앞이야. 또 와서 좀 놀려주고 있어. 아니 뭐 어때? 내가 대신 교육시켜주는 거지. 겸사겸사 온 거기도 하고. 사위 될 사람 집안이 얼마나 괜찮은지 알아봐야 하거든. 은지 걔가 나 닮아서 영특하다니까. 건물주를 다 물어오고. 은지? 설마...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은지라는 이름은 흔하니까요. 그 여자가 떠난 후 이번엔 제가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차를 몰고서 그 사람 차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한 10분쯤 따라가니 어느 상가 건물 앞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한 꽃집으로 들어갔는데 간판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지가 이야기했던 어머니의 가게였던 거예요.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죠.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의 어머니가 바로 그 쓰레기 투기범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확실한지 확인해야 했죠. 마침 그날 저녁에 종우가 집으로 왔길래 넌지시 물어봤어요. 종우야, 은지 어머니가 꽃집 하신다고 했지? 네, 왜요? 아니, 그냥 그 꽃집이 어디쯤 있니? 역 근처에요. 꽤 유명해요. 가게 이름과 위치가 똑같았어요. 역시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직접 봐야 했죠. 아빠가 은지 부모님 얼굴이 궁금한데 그 상견례 전에 미리 좀 알고 싶어서. 아, 그러세요? 은지한테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종우가 은지에게 전화해서 사진을 받아왔어요. 여기요, 아빠. 이분이 어머니고 이분이 아버지세요. 문자로 전송받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매일 새벽 제 건물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저를 청소부라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 내 아들의 예비 장모였던 겁니다. 이건 운명의 장난인가?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고민하던 중에 종우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은지 부모님이 상견례 하자고 하시는데요. 순간 숨이 막혔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언제가 좋다고 하시니?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은지 어머니가 꽃집이 주말에 바쁘긴 한데 점심시간은 괜찮다고 하시네요. 토요일이라. 하필이면 매번 쓰레기 버리러 오는 그날이네요. 그 은지 어머니가 성격이 좀 까다롭다고? 네, 좀 깐깐한 편 같긴 해요. 은지도 어머니 눈치 많이 보고요. 근데 희한하게 저한테는 잘해주세요. 그래? 명품 지갑도 선물해주시고 고급 레스토랑도 자주 사주시고 은지가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정도예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색하고 독한 사람이 왜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는 걸까? 그렇구나. 혹시 네가 가진 것들에 대해 말했니? 뭐 직업이나 우리 집안 배경 같은 거? 네, 당연하죠. 처음 만났을 때 직업 물어보시더니 수의사라고 하니까 어머 전문직이네? 하시고 병원 규모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뭐 앞으로 병원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아빠 직업도 물어보셨고요. 뭐라고 했니?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상가 건물 운영하신다고요. 그랬더니 눈이 막 반짝이시면서 우리 사위 될 사람 집안이 대단하네 라고 하셨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왜 종우한테 잘해주는지. 건물주 아들이니까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게다가 왜 그렇게 건물주라는 말을 믿지 않았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사돈될 사람의 건물을 마치 자기 건물인 것처럼 구경 온 거였겠죠? 사돈이 될 사람이 청소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하고요.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종우가 얼마나 은지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죠. 아빠, 어때요? 상견례 괜찮으세요? 종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순간 복수할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의 행복이 먼저였습니다. 그래, 해야지. 우리 건물 1층 한정식 집에서 하면 어떻겠니? 내가 잘 아는 곳이니까. 종우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종우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분명 큰일이 날 게 뻔했거든요. 그 여자가 제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니, 그보다 제가 참을 수 있을까? 매일 새벽 저를 모욕하고 쓰레기를 투기한 그 여자와 가족이 된다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고민 끝에 아내 묘소를 찾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면 항상 아내의 묘소에 가곤 했거든요. 여보, 나왔어. 오늘은 정말 큰 고민이 있어서. 묘비 앞에 우산을 받치고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가 나를 그렇게 모욕했는데 우리 아들 장모가 된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종우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데.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문득 아내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죠. 여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뀔 수 있느냐예요. 그래, 맞아. 일단 기회를 줘보자. 그 여자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어야겠다고요. 제가 먼저 정체를 밝히면 은지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정식 식당 사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접니다. 아이, 김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이 시간에? 다음 주 주말에 상견례 자리 예약하려고요. 아유, 아드님이 결혼하시나 봐요. 축하드려요. 특별실로 준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사장님,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는데. 뭐든지 말씀 주세요. 제 계획을 말한 후 전화를 끊고 나서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주치 영상을 모두 백업해뒀죠. 쓰레기 투기 장면은 물론이고 저를 모욕하는 장면, 심지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장면까지 모두 편집해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면 이걸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 친구에게도 연락했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모욕죄, 협박죄까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 정도면 충분히 고소 가능하지. CCTV 있어? 다 있어. 그럼 걱정하지 마.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종우가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도 진실을 밝힐 방법이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 이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되물어가며 상견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느덧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하루 전날 고민 끝에 갈색 정장을 골랐어요. 10년 전에 산 것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아직도 새 거 같았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고른 정장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입으면 될까? 당신이 골라준 거니까 복 받을 것 같아서. 빈방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요즘도 가끔 이렇게 아내와 대화하는 척을 하곤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죠.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종우와 은지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깬 거죠.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더 깨끗하게 청소해 놔야겠다. 3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이른 새벽이라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건물에 도착하니 3시 50분이었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야간 경비를 서던 분이 놀라서 인사했어요.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철수씨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근데 회장님, 어젯밤에도 그 여자가 왔다 갔어요. 벌써요? 네, 제가 없는 사이에 뭔가 버리고 갔는데 가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건물 앞으로 나갔더니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5개나 찢어져서 온 거리에 뿌려져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가 다 섞여서 악취가 진동했죠. 이 여자가 완전히 미쳤구나.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청소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아침까지 청소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건물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죠. 오늘은 일부러 모른 척하고 계속 청소만 했어요. 차가 멈추고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그 여자가 건물을 둘러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창문 너머로 살펴보니 오늘은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당신 여긴 왜 들렀어? 오늘 입을 옷 사러 가는 거랬잖아.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지 아버지인 것 같았죠. 목소리가 피곤하고 짜증 섞여 있었어요. 미리 와서 건물 구경 좀 하고 가려고. 우리 사위 아버지가 가진 건물이 어떤 곳인지 봐야지. 여기인 건 또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지. 내가 이 동네에서 좀 유명 인사야. 그만해 당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그리고 와서 보면 뭐가 달라져? 우리 거가 되냐고?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우리 사위될 사람 아버지 건물이니까 미리 정 좀 붙이는 거야. 여자의 궤변에 여자의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만하라니까.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제발 오늘만큼은 사고 치지 마. 사고? 내가 언제 사고 쳤어? 언제긴 언제야. 맨날. 뭐? 맨날? 야 박준성, 너 지금 나한테.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20년 동안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은지도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모르겠냐고? 은지가 뭐? 내가 어때서?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내가 그러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때 은지 어머니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쪽을 봤어요. 어머, 청소부 아저씨 오늘도 부지런하시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쓸기만 했어요.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그녀가 다가왔지만 전 못 들은 척했죠. 아, 이 양반이 진짜. 그때 은지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서 아내를 말렸어요. 아이, 그만해.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어서 가자고. 이 버릇없는 청소부한테 한마디 해줘야겠어. 감히 건물주 행세를 하고 다닌다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아이, 저 사람이 자기가 이 건물 주인이래. 말이 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고시킬 거야. 두고 봐. 그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은지 아버지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내를 끌고 갔어요. 가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딸 결혼이 걸렸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으면서 아침에 불쾌함을 털어내려고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곧 저 여자가 얼마나 놀랄까.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청소부가 건물주라는 걸 알면. 시간이 되고 약속했던 저희 건물 내 한정식집 특별실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실은 20명까지 수용 가능한 넓은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도심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제가 이 자리를 고른 이유기도 했습니다. 가보니 아들과 은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오셨어요? 종우가 일어나서 인사했고 은지도 따라 일어났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지는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단아하고 예뻤어요. 이런 아이가 어떻게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얼마쯤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그 얼굴에 은지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 아니 은지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죠.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설마 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본 작업복 차림의 청소부와 지금의 정장 차림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제가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우 아버지 김영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은지 어머니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제 손을 보더니 움찔했습니다. 거친 손이었으니까요.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없나요? 낯이 익은 것 같은데. 글쎄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태연하게 대답하자 그녀가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은지 아버지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석입니다. 작은 무역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훌륭한 따님을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종우야말로 정말 근사한 청년이던데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보기 힘든 진국인 타입이잖아요. 은지 아버지는 정말 소탈하고 좋은 분 같았어요.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말투였죠. 그런 와중에도 은지 어머니는 계속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데 은지 어머니가 말을 꺼냈어요. 근데 김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목소리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싶었죠. 부동산 임대업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던데 장사는 잘 되시나요? 장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부터가 무시하는 투였어요. 다행히 괜찮습니다. 그래도 건물 가진 게 하나쯤은 있으신가 봐요? 요즘은 다들 대출 끼고 사서 힘들다던데. 옆에서 은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벌써부터 그런 걸 물어? 식사부터 좀 하고. 뭐가 어때서? 우리 딸 시집갈 집안인데 잘 알아야 하지 않겠니? 물고가 트인 듯 은지 어머니의 질문이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정확히 몇 채나 되시는데요? 세 채입니다. 어머, 그래요? 어디 있는데요? 변두리에 있는 건 아니고? 도심에 있습니다. 땡땡동과 땡땡동이에요. 그 여자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땡땡동이요? 거기 땅값이 비싸던데? 진짜 건물주 맞으세요? 지금 당장 기록 확인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수 있냐고요? 엄마! 은지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렸지만 은지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니, 확인 좀 하면 어때? 요즘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증명이 어려우니까 그 허점 이용해서 가끔씩 건물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대잖아. 은지 아버지도 아내를 말렸어요. 실례야, 그만해. 뭐가 실례야?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확실히 해두는 게 뭐가 나쁜데. 그때 종업원이 들어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소강 상태가 됐죠. 하지만 종업원이 나가자마자 은지 어머니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 선생님 바쁘신가 보다. 손이 참 거치시네요. 혹시 다른 일도 하세요? 그녀가 제 손을 빤히 쳐다봤어요. 당장 오늘 아침에도 청소를 했으니 손이 거칠 수밖에 없었죠. 이거요? 제가 가끔 직접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일을요? 대단하시네. 무슨 일인데요? 건물 관리 일이요. 그 순간 은지 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어요. 뭔가 확신을 얻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러니까 혹시 청소 같은 것도 하세요? 네, 합니다. 어머나, 그럼 혹시 그 새벽이나 아침에도 청소하시는 건 아니죠? 매일 똑같은 작업복 입고요.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종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죠. 네, 매일 새벽에 합니다. 은지 어머니가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맞네. 당신 오늘 아침에 본 그 청소부잖아. 순식간에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대답하자 은지 어머니가 마치 승리한 듯 소리쳤어요. 봐, 내가 맞았잖아. 이 거짓말쟁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저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건물주고 직접 청소도 한다고 사실대로 말했으니까요. 말도 안 돼. 건물주가 왜 직접 청소를 해? 당신은 그냥 청소부잖아. 건물주 행세하는 사기꾼이라고! 은지가 울면서 일어났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대체 왜 이래? 넌 가만히 있어. 까맣게 속은 것도 모르고. 뭐? 건물주 아들? 정신 차려, 얘. 너 청소부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라니까. 은지 어머니가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쩐지 내가 이상하다 했어. 손 거친 거 보고 곧바로 눈치챘어야 했는데. 종우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지만 제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렸죠. 엄마, 정말 창피하게 굴지 말라고. 그만해. 창피한 건 너야. 청소부 집안에 시집 가려고 하다니. 은지 어머니가 가방을 집으며 말했어요. 우리 은지가 청소부 아들, 그것도 건물주 행세하는 사기꾼 아들이랑 결혼하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 결혼 엎읍시다. 그녀가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파혼하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대신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종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죠. 어머님 이거 아세요? 은지 플라워 민원 보고서입니다. 뭐? 그게 뭐야? 네가 왜 그런 걸... 나가려던 은지 어머니가 당황해서는 걸음을 멈췄어요.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 청소하시는 걸 방해하고 모욕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했거든요. 그 끝에 어머님이 있더군요. 종우야. 제가 놀라서 아들을 봤어요. 종우가 절 보며 말했죠. 아빠 죄송해요. 사실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건물 경비 아저씨가 제 병원에 오셔서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매일 새벽에 어떤 여자한테 모욕당하고 계신다고요. 건물 앞에 쓰레기 버리고 멸시하는 언행을 한다고요. 그런데도 아빠가 가만히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제가 따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은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종우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3년간 주변 상인 28명의 피해 진술이 여기 있습니다. 꽃 주문 후 마음에 안 든다고 화분을 던져 상해를 입은 건 합의금 100만 원. 그건 또 다른 건 가게 앞 주차 문제로 시비 후 가게 유리창 파손 합의금 150만 원. 다 이유가 있었어. 다른 가게로 꽃 배달 가서는 가격 갑자기 인상하고 돈 안 준다며 가게에서 2시간 동안 소란, 영업방해로 경찰 신고. 종우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은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준비한 CCTV 영상입니다. 종우가 자기 태블릿 PC로 영상을 틀었어요. 영상엔 은지 어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제게 욕설하는 장면, 더러운 청소부, 하층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제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하셨잖아요. 새벽마다 건물 앞을 찾아와서요. 은지가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한정식집 사장님이 들어왔어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사장님이 저를 보고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늘 상견례 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부탁하신 대로 특별히... 말을 이어나가던 사장님이 은지 어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라 하더라고요. 이분은... 아는 분이세요? 네,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저 작년에 이분한테 큰 피해를 봤어요. 땡땡동의 한식집, 거기도 제가 하는 데거든요. 기억 안 나요? 룸 예약 안 된다고 음식 다 엎었잖아요. 은지 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나서서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그 상견례는 끝났으니 어떻게 된 일인지 편하게 말해주세요. 망설이던 사장님이 물만 난 듯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한 건 거짓이 아닙니다. 증거로 CCTV도 다 따놨었을 거예요. 그때 경찰 신고해서 합의금 200만 원 받았었죠. 제가 그 돈으로 주방기구 다시 다 샀다고요. 그 뒤로 어떻게 살고 있나 했더니 여길 다 오셨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죠? 내가 그 돈 준 게 얼마나 아까웠는데 나도 할 말 있거든요? 룸 예약되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가니까 갑자기 방이 없대잖아. 손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뭐가 나빠? 사기꾼은 당신이야. 룸이 실제로 없기도 했고 당신 같은 사람 손님으로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듣자 하니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던데 아주머니가 등장하면 자영업자들 다 혀를 내두를걸요.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지 모른다고 하더니만 요즘 시대에 웬 갑질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당신이 이야기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그냥 진상짓이라고요. 사장 말에 은지 어머니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저 우물쭈물하고 있고 사장님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제가 사장님께 대신 사과하고 잠시만 자리를 비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식구끼리 남게 됐죠. 은지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버님은 잘못 없으세요. 아니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라고 또 비겁했습니다. 그때 은지 아버지가 한 가지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저희는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예? 모두가 놀랐어요. 은지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20년을 참았는데 매일 싸우고 이웃들한테 피해주고. 근데 왜 오늘 은지가 부탁했어요. 지 엄마가 결혼식에는 참석하고 싶어 한다고. 오늘 상견례만 함께 가달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던 은지 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소리쳤어요. 내가 내 딸 결혼식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돼? 그깟 잘못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은지 엄마인 사실이 변하냐고? 아, 왜 자꾸 짐짝처럼 말하는데? 그러자 은지 아버지가 한숨을 쉰 후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해. 당신은 입이 10개알도 할 말 없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간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은지 아버지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은지 어머니는 문 앞에 앉아 머리만 쥐어뜯고 있었죠. 사실 아내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 초엔 정말 착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죠. 그럼 언제부터 저런 겁니까? 제 사업이 좀 커지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생기니까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듣고 있던 은지 어머니가 발끈했어요.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사람을 무시했어? 당신은 늘 그랬어. 돈 없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뭐가 나빠? 세상이 다 그런 거잖아. 은지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이혼한 거야. 더는 못 참겠더라. 은지한테도 미안했고. 아빠.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엄마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때 종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종우 너 뭐 하는 거야? 뭐가 또 있는데? 은지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던 일이었죠. 어머님이 종우 너한테 잘해준 이유 다 계산이 있었던 거지? 제가 물었더니 종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엔 그냥 잘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만날 때마다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질문? 병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건물은 전세인지 월세인지,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 그렇게 순진하게만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은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엄마를 봤어요. 엄마, 설마 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조사해 봤거든요. 상황이 급해서 뒤에서 몰래 조사한 건 죄송해요. 하지만 미리 알게 돼서 참 다행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최근에 큰 빚을 지셨거든요. 종호가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줬어요. 도박빚 3억. 그래서 저희 집 재산을 노리신 거죠? 그건 아니야. 당신 또 도박에 손댔어? 또 그러면 내가 그 손모가지 분지른다고 했지? 아니라니까. 종호 너 순진하게 웃더니만 속으론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허, 진짜 무서운 애네 얘. 은지 어머니가 부인했지만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은지 어머니, 제가 여태 참은 건 당신이 은지의 엄마여서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지요. 경찰에 신고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 100만원, 모욕죄로 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죄로는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뭐라고? 재물손괴죄도 있네요. 얼마 전에 우리 건물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셨죠? 사기꾼이라고. 은지 어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증거물을 보여줬어요. 그건 증거가...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아, 그리고 변호사 친구가 고소장도 다 준비해놨어요. 넘기기만 하면 바로 조사받으셔야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그냥 재미로 그런 거였어요. 삶도 무료하고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로든 풀고 싶었어요. 이제 이런 일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선처를. 은지 아빠 도와줘. 하지만 은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이번 기회 반성 좀 해. 은지 어머니가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한 마지막 말을 했죠. 하지만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첫째, 제 건물주에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둘째, 주변 상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셋째, 은지와 종우의 결혼을 그냥 멀리서 축복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핏줄을 맞겠다고요? 은지 어머니가 저를 보며 애원했어요. 그러자 은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살았어? 은지야, 이제 나한텐 엄만 없어. 다신 안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게 내가 엄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벌이야. 우리는 울고 있는 그 여자를 두고 룸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아서 반성을 할지 원망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그로부터 1년 후 어느 화창한 봄날, 종우와 은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은지는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직 반성이 덜 됐어요. 저번에 사회봉사 명령받고 매일 거리 청소하고 있대요. 그래도 딸 결혼식인데. 아니에요. 엄마도 이해한대요. 내가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안다고 하더라고요. 은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아빠가 와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인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결혼식에서 은지 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 아니 이제 사돈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뭘요? 은지가 많이 변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아버님이랑 청소한다면서요. 네, 우리 며느리가 일을 아주 잘해요. 실제로 은지는 결혼 준비 기간 내내 매주 주말 아침마다 저와 함께 건물 청소를 했어요. 아버님,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운동도 되고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일을 잘하네. 청소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마 자기 손으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아이가 생겨도 같이 하고 싶어요. 정말 기특한 며느리였죠. 종우도 병원 가기 전에 잠깐씩 들러서 돕곤 했어요. 아빠, 오늘은 제가 2층 복도할게요. 고맙다 아들. 아니에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일하는 손이 가장 아름답다고. 죽은 아내의 말을 기억하는 아들이 대견했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청소하는 모습을 본 세입자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님, 저희도 좀 돕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은데. 아니에요, 우리 건물이잖아요. 같이 해야죠. 이제는 매주 토요일이 우리 건물 청소의 날이 됐죠. 세입자들이 함께 모여 건물을 청소하고 끝나면 1층 한정식 식당에서 함께 아침을 먹곤 하죠. 얼마 전에는 은지 아버지도 찾아왔어요. 사돈,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요? 우리 함께 자선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같은 거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제 건물 1층 한 공간에서 현정인의 사랑의 식당을 만들어 가끔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인은 저희 아내 이름이에요. 일주일에 3번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죠. 여보, 당신이 꿈꾸던 게 이런 거였지? 아내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아, 은지 어머니요? 아무리 지나고 나서 반성한다고 한들 여태 한 나쁜 짓들이 업보처럼 쌓이고 쌓였나 봐요. 결국 가장 최근에 한 일이 걸려서 사회봉사 명령 300시간을 받았다네요. 그 다음부터 매일 거리 청소를 하고 있대요. 참 사는 게 웃기죠? 그렇게 청소 일을 비웃더니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처음엔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매일 은지에게 연락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문자를 한다던데 뭐 진심인진 모르겠어요. 은지도 답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 청소부라고 무시당했던 건물주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매주 주말마다 빗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서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